안녕하세요. 네, 법률사무소 다정 이영재 변호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직원관리 분쟁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좀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우 자주 바뀌고, 그로 인한 분쟁들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과의 법률 분쟁 중에서 특히 이제 근로계약서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나갔을 때 전직에 대한 이런 분쟁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쨌든 스타트업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을 고용을 하시게 되는 것이 되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보통 선후배, 학교 선후배 아니면 친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와서 일 좀 해줘 이런 식으로 그 구두로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만의 합의로도 근로계약은 성립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것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 5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대표님 저는 근로계약서 필요 없고 믿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한 부 가지고 계시고 근로자도 가지고 있어야지 불가피하게 오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나중에 그 직원과 분쟁이 생겨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간혹 근로계약서를 나는 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사업주를 이제 고발하게 되죠. 그 경우에 구두계약으로만 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 인터넷에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토대로 사업장에 맞는 근로환경을 좀 수정을 하셔가지고 작성해서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됩니다. 자, 또 직원과의 법률 분쟁에 관해서 이 퇴직금에 관해서 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서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표님들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들어보는데, 좀 문제가 한 3, 4년 차 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이 퇴직금이 좀 만만치가 않아서 좀 지급하지 않는 방법이 없냐라고 많이 문의를 하시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주들은 이제 약간 꼼수죠. 월급에 조금의 어떤 그 퇴직금을 포함을 시켜서 지급을 하고 후에 퇴직금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아예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월급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도 사업주와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럼 퇴직금을 좀 지급해 주세요. 미리 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나중에 퇴사 때 돼서 다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주는, 아니, 이미 네 월급에,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데 왜 나한테 다시 청구를 하느냐라고 항변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자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점을 좀 명심해서 직원과 그 계약을 하실 때 이러한 내용은 포함을 시키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스타트업에 흔히 있는 문제죠.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어떤 큰 자본을 바탕으로 뭐 제조업을 하는 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제 스타트업이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나 어떤 특정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직원에 의해서 유출될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게 되고 회사가 보통 도산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할 때 비밀 유지 서약을 받고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도 준수할 비밀 유지 또는 서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가 기밀이고 영업 비밀이고 무엇이 영업 기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회사 근로자가 회사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재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특정 기술을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가르쳐 준 것을 다른 그 기술을 습득해서 다른 회사에 적용을 한다. 뭐 이래 가지고는 영업 비밀이 유출이 되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떤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거나 좀 핵심적인 것들, 다른 회사 차별되는 어떤 독특한, 기발한 이런 것들을 영업 비밀이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익혔던 그러한 어떤 지식과 영업 기술들은 영업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지만 이게 회사에 명운이 갈려 있다 이러면은 영업 비밀이 되는 것이고 회사에 들어오면은 어느 부서에 가면 누구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면 영업 비밀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영업 비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유지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뭐 인터넷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찾아보시면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런 비밀 유지 계약서를 좀 인터넷에 있는 걸 보니까 몇 줄밖에 없더라고요. 뭐 회사에서 뭐 있었던 영업 비밀에 대해서 유출하지 않도록 서약합니다. 이 한 줄밖에 없는데 그런 한 줄 가지고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분쟁의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비밀 유지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밀 정보의 범위와 비밀 정보의 사용 용도, 비밀 유지 의무, 어떻게 비밀 유지할 것인가, 그 다음에 비밀 정보 관련해서 이 권리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기속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비밀 정보의 사용 용도는 최대한 그 범위를 좁게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유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비밀 정보를, 영업 비밀들을 근로자가 유출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겠다,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지 상호 나중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해지겠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 거죠. 직원들이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일한 유사한 일을 또 따로 한다든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와중에서도 새롭게 몰래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영업 비밀을 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그 영업 비밀을 적용을 해가지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일단 영업비밀 준수 약정이 큰 범위에서 경업금지라는 것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다른 업체는 상관없습니다.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또 회사를 설립을 하거나 뭐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사적 재산을 보호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권리가 충돌을 하게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러한 약정의 유효, 우리 회사에서 퇴사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동종업체 회사에 취업을 하지 마라라는 약정, 이 약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에 근무를 하고 나서 퇴사했을 경우에 이 사람도 다른 기술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업종에서 꾸준히 종사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동종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이 사람 생계가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판례의 동향을 보면 2년 내에 짧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5년 동안 금지를 한다, 평생 동종업체 취업을 금한다, 이런 내용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대략 한 2년 안으로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루었던 내용, 영업 비밀 내용을 좀 고려해서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을 정하면 이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2년이 꼭 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었던 위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했었던 업무 내용, 이런 것을 기준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긴 기간은 어떤 그 사람이 있었던 핵심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너무 긴 기간은 무효이기 때문에 좀 짧은 기간으로 합리적인 기간이면은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미리 입사할 때나 퇴사할 경우에 미리 계약서에 작성하는 게 좋죠. 보통 입사할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죠. 이제 해고와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일이죠. 근로계약의 종료죠. 종료 사유로는 근로자가 원해서, 의원면직이죠, 의사에 의해서 퇴직을 하거나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이루어진 해고, 근로자의 사망, 그 다음에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 파산하는 경우에 이제 근로가 종료가 되는 것이죠. 다른 건 별 문제는 없는데 해고가 문제되는 것이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고 사고만 치는 이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을 좀 자유롭게 해고를 하고 싶은데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가 좀 자유롭지만 그 이외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이제 정당하게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근로자의 질병,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도저히 마비가 왔다거나 이러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 그 다음에 업무 능력 상실, 갑자기 업무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잘 없겠지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큰 충격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업무 능력의 상실, 예를 들어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손발이 절단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업무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더 이상 고용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죠. 그 외에 학력이나 경력을 사칭하거나 은폐한 경우, 그 다음에
이력서의 내용이 허위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직이라고 속이고 입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결근 같은 경우도 해고 사유가 되고, 상사에 대한 폭력, 뭐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에 대한 폭력도 가능하죠. 그에 대한 징계를 이유로 해고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하더라도 갑자기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해고할 수 있는 경우 하면 안 되고, 해고에 대한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경우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고,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도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기타 회사에 있는 규칙들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해고는 아무리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가 또 무효이기 때문에 그 해고 기간에 있는 월급을 또 다시 또 다 지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굉장히 좀 어려운 절차들을 다시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직 금지 가처분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핵심 기술, 뭐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중요한 회사의 어떤 핵심 연구원이 회사를 경쟁업체로 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눈 뜨고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회사의 손해가 막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액 예정도 정해놨는데 경쟁업체에서 그 돈까지 다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만족은 되겠지만 회사의 어떤 운명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근로자가 상대 업체에 이직하지 못하도록 가처분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긴 있습니다. 뭐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서울고등법원 판례인데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알게 된 정보가 굉장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일로부터 1년이라는 전직 금지 약정 기간이 또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전직 금지 대가가 또 지급이 되었고, 뭐 이런 사정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 사람이 회사에 취업을 해버리면은 이미 게임 끝이기 때문에 그 경쟁업체의 이직이 완료되기 전에 이직을 막아달라는 금지 가처분도 실무상 가능하답니다. 네, 지금까지 직원관리 및 분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